그 상담소에서 오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상담할 때 아이들이 얘기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가 큰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상담도 하잖아요. 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안 줬다. 남들은 이것도 해주는데 당신은 그걸 안 해줘서 내가 이렇다. 또 한 가지는 엄마가 나를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대기자 TV. 요즘 부모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역할로 도와주지 않는 힘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실까요? 저는 그 정신과 의사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아이를 믿냐 아니면 아이를 못 믿냐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한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스톱하고 이거를 내가 굳이 지금 내가 이걸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한번 성찰을 하셔야지 돼요. 자, 어떤 걸 도와주고 어떤 걸 안 도와주냐? 엄마가 알아요, 사실. 아빠가 알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주던 것을 스톱하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발을 새로 샀어요.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끈 해줘요, 이렇게. 스톱!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 누가 해야지 돼요? 아이가 해야죠. 그렇죠. 근데 네. 누가 해줘요? 부모가 지금 해주고 있네요. 거의 다 해줘요. 자, 6살짜리 아이 네네. 짜장면을 시켰어요. 네. 누가 비벼요? 엄마가. 몇 살까지 비벼주셔요? 저 어제 중학교, 비볐는데. 고등학교까지 다 비벼줘요. 예. 고등학교까지 엄마가 이렇게 갖고 와서 엄마가 자 초등학교를 합시다. 초등학교 예,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예. 짜장면 시켰어요. 네가 비벼. 이래야죠. 그래야죠. 예. 그럼 비비는 거 보죠. 잘 못하죠. 못하죠. 예. 그럼 네가 비벼 하는 거 훌륭해요. 못 비볐어. 끝까지 손 안 대. 엄마 거 먹어. 지가 비벼놓고 지가 비빈 거 지가 먹는 거야. 예. 이거 기다려준 엄마 훌륭한 엄마예요. 네가 비볐으니까 네가 먹어. 네가 맛이 없으면 네가 나중에 더 잘 비벼 먹겠지. 이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비볐는데 좀 잘 못 비볐어. 못 그때 비볐지. 엄마가 야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대신 이렇게 비비면 더 잘 비벼져. 하고 가르쳐주고 다음에는 네가 해봐. 다음부터 무조건 네가 하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스톱만 하면 돼요. 스톱. 내가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해주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필요한 그렇죠. 거네요. 도와주지 말라는 걸 더 크게 얘기하면 손을 덜 대란 얘기예요. 너무 손 이것도 대고 손 있어요. 대는 거거든요. 짜장면 비벼주는 것도 손 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다 손 대는 거예요. 아이 학교 보내는 거, 뭐 하는 거, 머리 해주는 거, 뭐 옷 입히는 거,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아이 머릿속에 스케줄 관리해 주는 거, 아이 오면 뭐 해야지. 집에 오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와서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은 뭐 게임하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엄마 예. 머릿속에 다 이미 있죠. 아예 24시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스케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 안 하게 하고. 되고 손으로 직접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을 덜 대야지 돼요. 어느 순간 얘기하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 벌써 몸이 나가 있어요. 몸이 나가기 전에 내가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평소에 노력해야 될까요? 이게 세 가지예요. 예. 얘가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시켰는데 얘가 제대로 못하니까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짠하니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네. 못하고 답답하면 어떻게 지가 해야죠. 어디 지가 할 일을 왜 엄마가 짠하게 생각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가방 이렇게 메고서 가요. 초등학교 등교하는데 엄마가 매줘요. 어쩌다 매줄 수는 있지만 항상 매줘요. 즉 짠해서 답답해서 못하니까 그거를 보고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돼요. 어느 순간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안 해주면 왜 엄마가 행동했는데 왜 안 해줘? 엄마 할 일이잖아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유명한 호의가 네네네. 권리된다고. 엄마가 자꾸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엄마가 해줘, 아빠가 해줘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줘. 나중에 엄마가 이거 해줬어야 되잖아. 그 상담소에서 오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상담할 때 아이들이 얘기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가 큰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상담도 하잖아요. 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다. 다 해주니까 대학생인데요? 다 해줬는데 예. 남들은 이것도 해주는데 당신은 그걸 안 해줘서 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또 한 가지는 엄마가 나를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너무 해줘서.
그럼 그럼 전제는 엄마는- 엄마들이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자, 안 해준 게 많으면 안 해준 게 많으니까 얘가 뭘 안 해줬다고 따질 게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애가 예. 커서. 예, 예. 당연히 우리 집은 그랬으니까. 뭐 엄마가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이렇게 엄마 탓 안 한다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줬는데 요걸 안 해줬어. 예, 그것만 엄마 섭섭해요? 그거 안 해줬어. 엄마가 그때 이걸 해줬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성인이 됐었을 때 예. 그걸 또 계속 트라우마로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 친구는. 엄마 그때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예, 예.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오, 실제 분노가 있어요. 너무 섭섭하네요. 이렇게 키워놨더니. 20, 30대 애들한테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음. 엄마 아빠가 잘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때 이랬어.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심리학이 과잉돼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오는 학생 뭐 20, 30대 어떻게 조언해 줘? 아유, 속으로는 야 이씨. 그러지만 네네. 들어줘야죠. 또 하실 수 없기 일단 때문에 들어주고 직업으로. 이제 살짝 이제 네. 꼭 그것만이 아니다. 어, 근데 이게, 예, 예. 이게 심리학의 문제예요. 원인이 심리학에 좀 있는 것 같다. 20, 30대 뭐 자기 개발로 심리학 책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픔이 있는 건 엄마 탓 아닌가? 이렇게.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 네가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그것만 볼수 그거는 있다. 결정론이다. 네가 이런 게 그때 그랬다라는 결정론에 빠지면 너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안 행복하겠죠. 안 행복하죠. 벗어날 수 없으니까. 멀쩡한 엄마한테 예. 투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사실 1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이렇게 된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10년 동안 그 전부터 심리학이 들어서 마음 읽게 하고 화 안 내고 야단 안 치는데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자발성 있게 잘 사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반으로 나눠져요. 지금 은둔형 청년들이 60만 명이에요. 근데 은둔형. 말로만 60만 명이죠. 예. 그 언저리까지 합치면 거의 뭐 그 배는 되죠. 대한민국에 120만 명의 청년들이 은둔형처럼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집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렇죠. 아, 가족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게 손을 많이 대서 그래요. 손을 많이 대서. 이건 좀 예, 이제 예. 과장되게 얘기하면 네네. 너무 해줘서 그래요, 진짜예요. 근데 안 해줄 수 있나요? 그 밑바탕에 믿음과 내 아이에 대한 걱정, 불안의 그 차이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네네. 부모님께 생각해 말씀드리고 보시면. 싶은 게 음. 지금 내가 내 아이를 믿냐? 아니면 걱정과 불안이 더 많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내 아이를 믿나? 아니면 걱정과 불안이 더 많나? 만약에 후자라면 네. 손을 안 댈래 안 댈 수가 없어요. 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근데 불안해서 계속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최악이네요. 더 아이가 더 음. 약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뭘 믿냐? 내 아이가 서울대학교 갈 거다라고 믿나요? 그건 망상이죠. 그죠? 예, 예. 아무리 뭐 공부를 요새 잘해도? 꿈꾸면 이룬다고 내 아들 서울대학교 갈 거야, 서울대학교. 이러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뭘 믿냐면 세 가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인 인생을 스스로 살아나갈 것이다. 살아나갈 그러면 끝이잖아요. 두 번째, 혹시 실패와 좌절과 시련이 와도 얘는 딛고 일어설 것이다. 일어설 것이다. 세 번째, 자기 인생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이다. 이 세 가지. 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것이다. 예.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예.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돈이 있건 없건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이다. 이거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어요. 왜 예. 믿냐면 엄마가 서울대학교 보낼 수는 없지만 네. 엄마가 손 덜 대서 네 일은 네가 해. 이 세 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은 네가 해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독립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뭐 상처를 입고 뭐 해도 괜찮아. 이거 이겨나갈 수 있어. 이건 네가 성장통의 경험이야. 하고 과잉보 안 하고 그 경험을 엄마가 받아주고 또 주변 사람 같이 해서 협력해서 그걸 또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는 거예요. 예, 예.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 학폭 열려가지고 제 나쁜 놈, 우리의 좋은 놈 이렇게 싸우지 말고 같이 윈윈할 수 있게 예.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면은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회복 탄력성 살아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이한테 자발성을 주는 거, 아이한테 하고 싶은 거
아이가 재밌어하는 거 게임 이런 거 말고 축구, 농구, 뭐 춤 재밌어하는 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댄스 팀 만들거든요. 예. 재미와 의미를 찾는 거죠. 그 발표하고. 그거는 엄마가 부모님이 해줄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어요. 예, 이 세계를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오늘도 손대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생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가 지금 부족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성장의 과정으로 봐주셔야지 돼요. 어른이 아니니까. 지금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애들보다 뭔가 부족해. 어떻게 돼요? 뜯어 고쳐요.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다 똑같아요? 인지 기능이 다 똑같아요? 글 읽는 능력, 숫자 능력이 다 똑같아요? 대인관계 능력이 똑같아요? 정서적인 능력이 똑같아요? 다 다르죠. 그거를 그냥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좀 편안하게 보시고 예. 고치려고 하는 게 도와주려고 하는 정도. 자, 고치려고 하면 100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부모님이. 맞습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하면 10개만 줘도 되거든요. 힘을 빼고. 아예 손을, 그렇죠. 아예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면 그런 아이들이 부족한 것도 채워지고 좀 모난 것도 좀 둥그러지거든요. 그거를 기다리실 줄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내내.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얘는 이게 문제야라고 손대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까지 가요. 아이는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손을 많이 대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상담에서 보는 게 예. 은둔형 외톨이 같이 무기력한 아이가 있어요. 있는 아이들. 유형이. 예.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많이 대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거기에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성인까지. 또 하나는 계속 돌발 행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엄마의 기가 센 애들은 엄마의 이 커다란 부처님 손바닥에서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인데 내 아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안 댈 수 있어요? 도리도리하고 아니야 난 아이를 믿고 아이의 과정이야 성장이야 난 조금만 도와주고 가능한 한 신경 안 쓸 거야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하실 수 있어야지 돼. 1도라도 안 하려는 엄마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네네. 마음이. 아예 손 놓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시고 이럴수록 내가 손을 덜 대야 되겠다. 아이를 믿어야 되겠다. 정말 힘든 건데 이걸 하셔야지 돼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야죠. 진짜 인생은 30살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보세요. 내가 키가 작았어. 수모를 겪죠. 시련을 겪죠. 그 수모를 겪고 시련을 겪는 게 성장통이란 말이에요. 빼어난 미모를 갖고 계시지만 아쉬운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막 좌절하고 사나요? 좌절하기도 하죠. 예, 예. 그러면서 또 딴 재능을 개발하잖아요. 예, 예. 우리 아이들도 다 시련과 수모를 겪는단 말이에요. 키가 작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친구 관계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소소한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겪어요. 그걸 막아줄 수 있어요? 부모가 다 커버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 커버를 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런 열등감과 좌절감, 무능력과 딴 애들에 비해서 한심한 거랑 선생님이 A는 칭찬받는데 자기는 덜 칭찬하는 거랑 이런 거를 다 겪어야죠. 그걸 엄마나 부모님이 그걸 다 커버를 해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민원도 많이 가고 그럴수록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런 감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윤상 선생님의 조언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기자 TV